자, 4강 토지의 특성에 대한 키 핵심 강의입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이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적 특성은 뭐 신이 인간에게 토지를 줄 때 자연 상태 그대로의 특성, 이거를 자연적 특성 이렇게 얘기한다면, 인문적 특성은요, 인간이 토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인간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먼저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꼼짝 못하죠. 이걸 부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좁아지게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그 구분된 하나하나의 시장을 뭐라고요? 구분 시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팔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강릉에 있는 임야를 여기서 거래할 수 있죠. 권리만 주거니 받거니 한다. 이런 걸 답을 한다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직접 가서 확인도 해야 되는 거죠. 정보 활동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실제로 현장에 임해서도 활동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임장 활동도 필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개 활동에, 그러니까 중개 활동 같은 게 필요하죠. 정보를 스스로 찾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개사 제도가 탄생한 기본적인 배경도 부동성 때문에 비롯한다. 각종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꼼짝 못하니까 어떤 주변에 있는 그 연탄 공장 때문에 내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꼼짝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누가 훔쳐가지를 못하죠. 뭐라처럼요, 귀고리처럼. 그래서 담보 가치에는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꼼짝 못하니까 지역마다마다 독특한 지역적인 특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격 수준이 결정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역 분석의 근거가 뭐라고요? 부동성에 있다. 그 다음에 영속성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된 게 아니다. 이거를 영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 감가라는 게 뭐냐면,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되고 이런 거를 물리적 감가라고 하는데, 토지는 노후화되나요? 마모되고 파손되고 이러진 않겠죠. 물리적 감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갖고 있으면서 5억에 구해서 10억에 팔았다, 이런 건 소유이익이라 하는 거고, 요거를 내가 농사 지으면서 이익이 생길 수 있고,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으면 이익이 생길 수 있죠. 요거를 이용이익이라고 하는데, 요 이용이익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빌려주대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래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 보존력도 매우 우수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매우 오랫동안 존속하는 거죠. 영원히 존속하니까 3년 뒤의 상황,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이거 다 감안해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장기적 배려다.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직접법엔 우리 수익 방식에서 수익이 영원히 발생된다면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환원율로 바로 나누면 가치가 나옵니다. 이거를 직접법이라 하는데, 직접법의 근거가 영원히 수익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증성은 토지를 늘릴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부증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비의 법칙이 뭐예요? 그 노동자분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토지는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집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급은 새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물리적 공급이라 하는데, 토지를 새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해서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도록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급 조절이 매우 곤란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면 집가가 막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거의 원인이 다 뭐라고요? 부증성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한정된 토지를 서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층수를 자꾸 높이는 집약적 이용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공개념의 기초가 된다. 토지를 새로 만들기는 어렵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토지를 효율성 있고 형평성 있게 이용하자. 이런 논리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개별성은 어떤 토지는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대체라는 게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걸 물리적 대체라는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게 없으니까 토지마다 다 틀리다는 얘기죠. 개별 분석의 근거다. 그리고 토지 한 평당 천차만별이죠.
일물 일가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 등이 전부 다 개별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 막 따로따로 가격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한 표준지 선정이 매우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을 찾아내기도 힘들죠. 다 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 때문에 부동산 학의 원리라든가 이론 도출이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인접성은 어떤 땅이든 다른 땅하고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인접성이라 하는데, 이거는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다. 그 물리적 대체는 똑같은 거기 맞바꿀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걸 이용하다 저걸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효용이 비슷하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자꾸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를 용도적 대체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땅 가격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으니까 협동적 이용의 근거라는 얘기죠. 주택은 주택들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그 효율성 있는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경계 문제라든가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문제도 인접성으로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성과 더불어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옆에는 연탄 공장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외부 효과의 근거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인문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토지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만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그 농지에서 최초로 내가 주거용으로 이용하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이용을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지가 있을 때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가장 뭐라 할까요?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적지론이라는 겁니다. 이거의 용도, 이것도 전부 다 뭐라고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비롯된다. 그 다음에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죠. 가격 다원설의 근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은 용도 전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지를 택지로 바꾸어서 공급은 가능하죠. 이런 거를 경제적 공급이라 하는데, 요거는 용도가 다양하니까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때로는요 내 토지를 다른 토지하고 합쳐서 이용할 수 있고, 내 토지의 일부를 잘라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땅이 너무 작을 때는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힘든데 좀 합쳐 놓으면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이런 거를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병합하는 과정에서 누가 알받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가치와 괴리돼서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가격이 뭐라고요? 한정 가격이다. 이거는 병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가 점점 커지면 장기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걸요 규모의 경제다. 그리고 아무리 합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이익이 점점 커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규모의 경제 구간까지는 계속 토지를 합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플로테이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은 어떤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내 토지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죠. 이거를 위치의 가변성이다. 이때 이제 대학교 같은 게 들어오면은 사회지역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는 바람에 경제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변함에 따라서 내 토지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거를 행정적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